옛날 옛적에 좋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에게 무엇을 줄지조차 몰랐던 할머니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녀에게 빨간 벨벳 모자를 주었다. 그리고 이 모자는 그녀에게 매우 적합하고 다른 것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망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아프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떨어져서 병을 부수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에게 올 때 그녀는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빨간 망토는 순종하고 선물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이미 숲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숲에 들어가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나운 짐승인지 알지 못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늑대는 또한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빨간 망토는 늑대에게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동안 늑대는 노파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빨간 망토에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 망토는 많은 멋진 꽃을 보며 할머니에게 신선한 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길에서 멀리 도망쳐 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꽃 한 송이를 조금 골라서 다른 꽃이 손짓하는 대로 놨고 그 후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더 멀리 갔다. 그리고 늑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타이와 와인을 가져다 준 사람이 빨간 망토라고 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파는 믿고 걸쇠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늑대가 걸쇠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침대로 달려가 즉시 삼켰다. 그런 다음 그는 할머니의 드레스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잠자리에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빨간 망토는 달려가 꽃을 쫓아다녔고 꽃을 챙길 수 있는 만큼 꽃을 모았을 때 다시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에게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손녀가 침대로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으셨고 그녀는 코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귀를 가졌는지 당황하게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눈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을 더 잘 보기 위해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너무 커서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늑대의 입을 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끔찍한 큰 입을 가졌는지 물었을 때 늑대가 그녀에게 쿵쿵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요 아래에서 튀어나와 가난한 소녀를 삼킨 방법.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먹은 늑대는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이 들었고 가능한 한만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할머니 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코골이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침대로 가서 늑대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악당을 오랫동안 사냥해왔습니다. 그는 총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늑대가 아마도 그의 할머니를 삼켜버렸고 그녀는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쏘지 않고 늑대의 입을 크게 벌리고 빨간 모자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입에서 튀어나와 할머니가
아직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입을 더 크게 벌렸고 늙은 할머니는 어떻게든 빨간 망토 뒤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사냥꾼에게 포옹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돌을 가져와서 늑대의 입과 배에 넣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늑대가 깨어났을 때 사냥꾼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모두를 기쁘게 했고 늑대는 일어나서 그 무거운 배를 어두운 숲으로 간신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준 방법이며 빨간 망토는 다시는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12딸을 둔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크고 아름다운 방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왕은 공주를 아주 좋아해서 심각하게 키웠습니다. 딸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열쇠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주들이 방을 나왔을 때 그들의 신발은 마치 밤새도록 춤을 추는 것처럼 너무 망가졌습니다. 왕은 딸들을 위해 매일 새 신발을 사야 했습니다. 아무도 공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없습니다. 한때 왕은 누군가가 신발의 수수께끼를 풀면 그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승자는 왕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무모한 사람은 이것을 위해 3일과 3일 밤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처형될 것이다. 왕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외국의 왕자들이 그들의 행운을 시험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12공주의 침실 문을 지켰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청년은 자신의 운을 시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궁전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우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달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노파에게 모든 음식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행복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그녀는 청년에게 그것을 입는 사람을 보이지 않게 하는 마법의 망토를 선물했다. 또한 노파는 공주님들이 줄 것을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청년은 그녀에게 감사하고 성으로 갔다. 청년이 도착하자 왕은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공주의 방으로 데려갔다. 청년은 문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언니는 그에게 와인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가는 길에 소녀는 매우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말을 잊고 망설임 없이 잔을 마셨다. 곧 그는 졸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은 밤새도록 잤고 그가 일어났을 때는 벌써 아침이었다. 그는 공주가 유리잔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노파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막내 여동생이 그에게 와인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청년은 잔을 들고 공주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녀가 떠났을 때 그는 근처의 꽃병에 포도주를 부었다. 밤이 되자 청년은 마법 망토를 입고 즉시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조용히 공주방으로 들어갔고 모든 공주들이 최고의 무도 회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벽으로 가서 청년이 자고 있는지 듣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그들과 함께 놀고 부드럽게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들이 그가 자고 있다고 확신했을 때 언니는 침대를 옮겼습니다. 같은 장소에 비밀 입구가 열렸고 공주들이 그 안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그들을 따라갔다. 계단이 끝났을 때 그들은 놀라운 숲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의 잎은 순금이었습니다. 청년은 그와 함께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공주들을 계속 따라갔다. 긴 여행 끝에 그들은 호수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소녀들은 이미 배에서 12명의 잘생긴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들이 배를 탔을 때 보이지 않는 청년들도 그들 중 하나에 뛰어들었습니다. 왕자들은 그들을 강 건너편으로 옮겼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렸다. 성에 들어가 공주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끊임없이 춤을 추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신발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공주들은 배를 타고 집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숲속을 걸어가 긴 계단을 올라 그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청년은 12공주의 신발 수수께끼를 풀고 기뻐했습니다. 곧 왕이 청년에게 나타났습니다. 청년은 그가 본 모든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처음에 그를 믿지 않았지만 마술나무에서 황금나뭇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은 청년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청년이 12명의 공주와 결혼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청년은 첫눈에 반해 막내를 택했다. 얼마 후 청년과 어린 공주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